자, 우리가 오늘 할 것은 22번이죠. 글의 요지. 요지는 보기가 한글이야. 그래서 조금 쉬워. 자, 22번. 그 다음에 23번. 23, 24는 보기가 영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22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22번 시작. 자, 한번 풀어볼게요. 22번. 자, 볼게요. 자, good narrative writing. 훌륭한, 좋은, 아주 잘 쓴 서사의 글쓰기는 is often, 종종 아주 많은 기술이래. 뭐만큼이나? 이것이 재능만큼이나 기술이래. 때때로는 더 많이 기술이래. 그러니까 글쓰기는 재능이기도 하지만 어떤 기술적인 효과이기도 하고 가끔은 재능보다도 더 많이 기술적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강조를 하고 있죠. 글쓰기는 기술이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도 볼까? 자, I think, 나는 생각한다. 이제 글쓴이의 주장을 말하고 있어. 나는 생각한다. 사실은 여기 세미콜론 이게 선생님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어. 그치? 여기 때 보면 지식은 뭐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지식은인데 어떤 구조냐? Narrative Science Writers. 그니까 여기서 서사적인 과학 작가예요. 여기서 서사적인이라는 말은 여기서도 나온 서사의 글쓰기지. 그러니까 이 서사적인 과학 작가들은 사용한대. 뭐 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이야기를 빌드, 쌓기 위해서 사용한대. 뭐를 사용하겠어? 그러니까 서사적인 과학 작가들이 효과적인 이야기를 지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기본적인 구조. 이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생각합니다. 이 접근법에 대해서 뭐로서? 저널리스트의 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 건축 이런 단어가 나와.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 일단 뭐뭐 하면 일단 작가가 이야기를 가지면 이야기의 청사진이라는 걸 in hand, 손에 가지게 되면 말하자면 그러면 그 혹은 그녀는, 그러니까 그 작가는 결정할 수가 있어. 어떤 또 스트럭처를 나왔어. 어떤 구조가 가장 잘 들어맞는지, 어느 구조가 뭐에? 그 이야기의 팩트에 가장 잘 들어맞는지, 즉 어디로 걔네들을 끼워 맞출지, 뭘로? 그 자리에 어디 쪽으로 그 자리에 맞게 걔네들을 끼워 맞출지, 즉 어디에 걔네들을 끼워 맞춘다는 것 자체가 이 구조를 말하는 거죠. 건축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말은 글쓰기는 구조적인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정답은 기술, 구조 5번이죠.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23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보기가 영어여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해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자, 23번. If you want to bring something. 만약에 you want, 너가 원해. to bring, 가져오는 걸 원해. something, 뭔가를 가지고 오고 싶어. 어디로 가지고 오고 싶으냐면 공유되는 현실. 우리 서로서로 막 이야기하는 이런 공유되어지는 현실로 뭔가의 이야기거리를 가져오고 싶어. for the purpose, 목적을 가지고. 무슨 목적이냐면 사회적인 조율의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막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뭔가의 이야기를 공유된 현실로 가져오고 싶어. 자, 예를 들어 볼게. 가족끼리 영화를 보고 싶어. 내가 이번에 나온 영화를 보고 싶어. 가족끼리 조율되는 목적이 내가 있어.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무슨 영화를 보자, 이런 걸 조율하고 싶은 목적이 있어. 이것 때문에 우리 공유되어지는 현실, 식사하면서 밥 먹으면서 영화, 이런 영화 있는데 라고 하면서 서로서로 이야기하는 현실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고 싶단 말이야, 너네들이. 그러면 당신은 일단 뭐 해야 돼? 그것에 대해서 설명, 묘사를 해야 돼. 혹은 적어도 최소한 그것에게 명칭을 붙여야 돼. 영화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요. 이해가 돼요? 심지어 이상적으로 객관적인 추구도, 그러니까 영화 이런 거 말고 되게 객관적인 주제들, 과학에 대한 이런 객관적인 주제들도 피할 수가 없어. 뭘?
언어의 이런 틀 효과를 피할 수가 없어. 피하는 건 안 좋은 건데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뭐 결국엔 뭐야? 플러스 언어의 효과가 중요하다. 자, 그럼 잘 봐요. 너가 뭔가를 공유된 현실로 가져오고 싶은데 그게 사회적인 조율, 좋은 걸 위한 목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오고 싶으면 너는 그걸 묘사해야 돼. 적어도 명칭을 붙여야 돼. 심지어 객관적인 과학적 추구도 피할 수 없어. 뭘? 언어의 틀 효과를 피할 수 없어.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묘사, 언어, 명칭을 붙이다 해. 자, 밑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묘사다. 여기서 이때 강조예요. 이때 강조. 바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바로 뭐가? 이 묘사가 이거야. 수학적으로 근데 뭐 정확히 이런 뜻이야. 뭐에 대한 무언가에 대한 바로 이 묘사가 도와줍니다. 우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줘요. 뭐로서? 분석가로서 멀리 이해하도록 what's happening,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중인지, 영화가 어떤 것이 일어나는 중인지, 이 세상에 뭔 일이 일어나는 중인지, 즉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건 바로 뭐야? 이 뭔가에 대한 정확한 묘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이 묘사가 중요해. 뭔가가 일어나는 걸 이해시키기에. 언어의 틀 효과는 피할 수가 없어. 적어도 이거를 명칭을 붙이거나 묘사를 해야 돼. 즉 뭘 하라는 거야? 말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언어의 필요성. 뭐 안에서? 현실에 대한 틀과 해석 안에서 영화가 어떤지를 설명해줘야 된다는 거죠. 라벨을 붙이거나 디스크라이브 묘사하거나. 됐나요? 오케이.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요. 오늘은 단어에 좀 집중할게요. 지금 친구들이 많이 빠져서 24번 해볼게요. 시작.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in fact. 사실 이렇게 humans, 인간들은 be known to 뭐로 알려져 있냐면 have the largest and most visible scalar.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대. 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공막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대. 인간이. 근데 이 공막은 뭐냐면 하얀 부분이래. 눈의 하얀 부분이래. 근데 이게 뭐 중에서? any species. 어떤 종들 중에서도 눈의 하얀 부분, 즉 가장 눈에 띄는 공막과 가장 큰 공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종이.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종들보다 엄청난 공막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그래서 the value, 가치는 뭐의 가치냐면 누군가를 보는 가치야. 근데 뭐 안에 있는, 눈에 있는 누군가. 눈으로, 그러니까 누군가를 바라보는데 그 사람을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야. 눈을 통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가치는 사실 뭐일 수도 있다, 무언가일 수도 있다, 고유하게 인간만 가지고 있는 가치일 수도 있다. 자, 인간이 공막이 크고 눈에 가장 띈대요. 종들 중에서. 근데 이 인간만 고유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가장 눈에 띄는 공막의 가치라는 거죠. 눈과 관련된 공막이 있는데 그 눈을 통해 사람을 바라보는 그 가치, 즉 공막이 눈에 띄고 가장 큰 게 좋다라는 거야. 이 가치는 인간만 가지는 종류다. 인간의 고유한 특징이다. 정답은 뭘까요? 고유성, 인간, 공막. 정답은 2번이죠. 오케이? 지금 다 알려주고 있잖아. 맨 위랑 맨 밑에 문장에서 지금 다 힌트를 내주고 있잖아. 1번 왜 안 돼? 동물의 시력이 안 좋은 건 나온 적이 없어. 3번은 영혼 나온 적 없어. 4번 인간의 눈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색깔 나온 적 없어. 5번 인간이 아닌 종. 얘가 중요한 건 뭐야? 인간이 공막이 있고 그게 뭐하다는 거예요? 인간만 가지고 있는 특징, 고유한 특징이자 가치이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오늘은 단어 쓰고 갈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